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쓰기를 맡은 천성옥입니다. 여러분, 고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쓰기죠. 우리가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이 바뀌면서 쓰기가 네 문제밖에 이제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죠. 쓰기. 정말 오로지 쓰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문제 가지고 100점을 받아야 하는 거니까 읽기나 듣기는 50문제 가지고 100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쓰기 같은 경우는 네 문제 가지고 100점이니까 굉장히 문제 배점도 크고, 그다음에 고급에서는 고급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쓰기 지금 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굉장히 중요한 쓰기가 되니까 여러분들 고급에서는 좀 더 집중해서 쓰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하루 아침에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 꾸준히 쓰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만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런데 쓰기가 유형이 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시어 이용하여 문장 쓰기라는 것이 예전 문제는 자, 한 문제, 한 문장 가지고 4개 아니면 주제에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 한 문장으로 쓰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그래서 200자, 300자 정도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자, 200자, 300자로 많이 쓰려고 하면 자, 시작이 있어야겠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자면 한 문장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우리가 주제에 맞게 어떤 글쓰기를 시작을 해야 할까? 또 중요한 건 어떤 연결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쓰기를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어 이용하여 문장 쓰기. 예전에 그 유형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 200자, 300자, 또 600자, 700자, 800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연결 표현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그 주제에 맞게 기본적인 한 문장을 먼저 만들어 놓느냐, 그것이 합격의 관건, 그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제시어 이용하여 문장 쓰기, 기본적인 문장 만들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기 4강에서 어떻게 그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자, 유형 1은 제시어 이용해서 문장 쓰는 거. 중급은 세 표현, 세 문장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 순서대로 그런 연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급에서는 이제 주제가 나오죠. 주제.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된 이건 대괄호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목으로 사용을 해도 되죠. 근데 이 제목은 앞에 써야 할지 뒤쪽으로 가서 써야 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장 시작에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 완성하는 거. 이렇게 빈칸에 어떤 문장을 넣어야 할지 그런 문제가 또 있었죠. 이런 문제가 사실은 2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제시어 이용해서 문장 쓰기가 예전에는 첫 번째 유형에서 나왔었는데 그 이제 뭐 앞쪽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빈칸 글 완성하기 뒤쪽으로 200자, 300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는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논리적 글쓰기는 자유장문이죠. 뭐 역시 쓰기에 그 가장 중요한 건 장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해서 2강으로 중급과 마찬가지로 2강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유형 첫 번째 제시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쓰는 거.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연결 표현, 어떤 문법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야 할지 이런 기본의 연습부터 충실히 해야겠죠. 자, 그러면 유형을 이해하는 거 뭐 중급에서도 여러분이 다 해봤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습도 중요하지만 저는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다시 빠져나오지 않게 하려면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제시되는 주제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문제. 사실은 바뀐 체제 문제에서는 뭐 순서대로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순서대로 맞는 문법 아니면 좋은 문법, 고급 문법을 사용해서 연결해 문장을 만드는 연습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뭐 이렇게 뭐 부사를 넣고 좀 수식어를 넣고 해서 긴 문장을 만드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한다.
그다음에 적절한 연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그 교재 제가 만든 건데요. 그거 만들 때 가장 정말 좀 공을 들이고 그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쓰기의 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하나하나를 좀 풀어보는 연습, 훈련, 그리고 직접 써보는 거, 생각한 걸 바로 글쓰기로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고급이니까 초급의 문법을 가지고 막 쓰면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어서니까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 표현, 어서니까 이제 졸업하시고 뭐 무엇으로 인해, 뭐 기 때문에, 뭐로 말미암아,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문법에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 표현들, 중급 이상의 연결 표현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뭐 이 유형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뀐 거에서는 이걸 좀 더 많이 이 살을 붙여서 200자에 300자 뭐 이렇게 길게 쓰는 그런 문제로 바뀌었죠. 그러나 이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독립영화의 그렇죠? 의. 앞에 의가 앞으로 나올 때는 의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뒤로 갈 땐 이로 발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의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죠. 자,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얽매이다, 자유롭다, 그 다음에 자신이 주장하다, 마음껏 표현하다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 주제에 맞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제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목은 보통 앞에 들어가기도 하고 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쓰기에도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읽기, 듣기만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쓰기도 전략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1단계에서 보면 자, 이 괄호 안에 대괄호 안에 주제와 제시된 표현 간의 관계 이것이 반대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이유나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거기에 맞는 문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받으면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그래서 문장의 관계를 얼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 표현을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제시된 표현 간의 그 사이 어떤 관계인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1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적당한, 적절한 맞는 문법을 사용해서 제시된 표현을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같은 문법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면 글 쓸 때 같은 문법을 계속해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문법으로 다른 걸 바꿔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서 쓰면 다음에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눈바람에 부정적일 때는 그렇게 쓴다거나 뭐 이렇게 반복해서 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와의 관계에 따라서 시제를 바꾸거나 부정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시된 표현만 가지고 쓰려고 하면 글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뭐 지 않고 을 게 아니라 기보다는 이런 것처럼 좀 반대로 약간 틀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급 이상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점수를 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 아시죠? 자, 그런데 3단계. 요거, 여러분, 요거 빠지면 또 안 되죠. 여기까지 딱 쓰고, 나 됐어. 다음. 이렇게 넘어가면 분명히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맞춤법, 철자,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말하는 대로 쓰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요. 한국어는 발음과 쓰는 것에 어떤 괴리가 있다고 하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것이 있고 발음하는 것과 다르게 쓰는 것이 있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연습이에요. 많이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쓰기 연습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쓰기 연습은 연습해야지 하고 쓰기 막 이렇게 시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생각을 메모하는 거, 일기 쓰는 거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싫으면 책을 그대로 한번 읽어서 써보는 거죠. 그런 연습이 조사 아니면 맞춤법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기의 연습만이 살 길이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까 제시 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권력과 자본에 얽매이다. 자, 뭐 이 정도의 그 단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이니까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몰라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하나씩 좀 해보죠. 권력, 어떤 힘이죠. 그 다음에 자본, 돈, 그죠? 이것에 얽매이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 그렇죠? 그것이 얽매이다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다가 나왔죠. 그래서 권력과 자본에 얽매이다가 그렇죠? 나오면 자유롭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서로 어떤 관계? 반대가 됩니다. 그럼 어떤 문법을 여기에 써야 할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거죠. 마음껏 표현하다. 예, 독립영화. 여러분 독립영화 많이 들어보셨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극장에서 많이 사람들이 가서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업영화라고 합니다. 상업영화. 그런데 독립영화라는 건 좀 소자본, 자본 적게 들여서 뭐 아주 상업적이진 않지만 그 감독들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것들이 좀 독립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마 처음에는 이런 독립영화를 많이 만들어 보는 그리고 장편 영화라기보다 좀 뭐 30분짜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좀 짧은 그런 영화들을 계속 실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권력과 자본에 얽매이다. 얽매일까요? 아니면 자유로울까요?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거죠. 일단은 이게 독립영화입니다. 그렇죠? 상업적으로 이건 뭐 사람이 많이 관객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니면 이건 뭐 흥행에 성공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반대가 되니까 어떤 문법을 써야 돼요? 사실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반대 그 관계에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으로 지금 그 풀어볼 문제들에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반대나 부정을 뜻할 때는 우리가 초급에서도 계속 배웠잖아요. 지 않다, 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을 게 아니라 또 뭐 있어요? 기 보다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급 이상의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빠지면 우리가 안 되죠. 을 게 아니라 기보다는 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맞는 문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지 않다, 지 말고부터 먼저 써야겠죠. 그렇게 써놓고 이게 생각이 났을 때 확신이 있을 때 바꾸세요. 그렇죠? 이거 중급 이상 고급의 표현을 쓴다고 하다가 틀리면 초급 표현으로 쓴 것보다 훨씬 못하죠. 일단은 확실하게 맞는 문장을 만들어 놓고 중급 이상의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문법을 찾아내는 것도 합격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 않다, 얽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말고 요거까지 생각했으면 얽매일 게 아니라, 그렇죠? 얽매이다, 이다가 되니까 일 게 아니라가 돼야죠. 자유롭게, 그렇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독립영화의 의이다. 이다라고 그냥 쓰면 좋겠지만 보통 공식적인 글쓰기 여러분들 많이 써봤을 거예요. 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약간 이렇게 돌려서 그리고 나는 약간 좀 떨어져서 객관적인 글쓰기라고 하죠. 그런 글쓰기가 어떤 공식적인 글쓰기에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것을 이렇게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정답으로 확인을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추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는 고급 단계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봐야겠죠. 독립영화의 의의는 여기서 의의는 이 의의 주제이자 제목으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썼어요. 근데 이것이 이 뒤로 나와도 괜찮아요. 그죠? 자, 일단 봅시다. 독립영화의 의의는 권력과 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말고 얽매일 게 아니라 그죠? 자유롭게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이 안 난다면 그냥 것을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바를 이거는 보통 글말이요. 글 쓸 때 쓰는 말이죠. 바를 주장하는 바를 이렇게 쓰면 공식적인 글쓰기로 객관적 글쓰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바를 마음껏 표현한다는 데에 있다.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써도 괜찮죠. 그런데 표현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가 훨씬 더 자연스럽죠. 아니면 이걸 뒤로 놓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권력과 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독립영화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뒤로 놓으면 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끝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다가 공식적인 글쓰기에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위기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자, 위기에 대처하다, 대응하다. 그렇죠? 어떻게 위험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게 대처하다죠. 그런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1단계에서 급박한 상황이다. 네, 급박한 상황은 뭐예요? 위기죠, 위기. 그죠? 위기, 위험한 시기, 위험한 순간. 그것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에 흔들리다, 평정심을 유지하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관계가 돼요? 감정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다. 이건 뭐예요? 반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과 이걸 연결할 때는 아까처럼 그 반대,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연결 표현이 와야겠죠. 그 다음에는 극복 방안.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결론이에요. 극복 방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다, 이겨내다. 그렇죠? 극복 방안을 어떻게 찾는다, 모색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2단계에서 우리가 문법을 찾아봐야죠. 배경은 급박한 상황일 때일수록, 그렇죠? 급박한 상황일 때 아니면 급박한 상황이라도, 그렇죠? 어떤 상황이나 정도가 점점 안 좋아지거나 뭐 좋아지거나 이런 변화를 나타낼 때 배경을 쓸 때는 을수록을 쓰죠. 그 다음에 급박한 상황이라도, 그렇죠? 아니면 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럴 때, 그다음에 반대는 아까처럼 1번 문제에서 또 나왔죠. 반대의 어떤 그 관계를 나타내는 그 문장과 문장 사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 않다 지 말고 졸업하세요. 을 게 아니라 기보다는 이쪽으로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감정에 흔들리는 거,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것이 위기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죠.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어떡하지 하다가 중요한 어떤 해결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침착하다죠. 평정심, 마음의 평화. 그렇죠?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는 이렇게 갈 것인지 쭉 쓰고 이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뒤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을 한번 봅시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위기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는 이렇게 그냥 써도 됩니다. 그런데 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간 바꿔도 이 그 주제가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면 꼭 이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말들을 막 붙이면 200자, 300자는 금방 됩니다. 왜?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써도 확 숫자가 그 개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상황일수록 아니면 급박한 상황이라도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아니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죠.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렇죠? 아니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아니면 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유지하고 뭐 이렇게 끝내도 일단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됩니다. 고급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다듬어야겠죠. 좀 정리를 해서 좀 다른 중급 이상의 문법으로 좀 바꿔본다거나 뒤에를 한다 했으면 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거나 그렇죠? 유지하면서 자,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니면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글쓰기에서 주로 종결 표현, 끝내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뭐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여러분 띄어쓰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동사나 형용사가 나올 때, 이건 명사가 나올 때, 그렇죠? 아니면 뭐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좀 더 객관적으로 나를 좀 떨어뜨려서 놓을 때 있겠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객관적 글쓰기에서 많이 쓰는 어떤 종결 표현 끝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객관적 글쓰기란 뭐예요? 주관적 글쓰기와 객관적 글쓰기 아시죠? 주관적 글쓰기는 내 일기문이나 내 주변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주관적이죠. 그런데 어떤 기사문이나 보고서나 발표문 이런 것들은 객관적 글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글들은 내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글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글쓰기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걸로 썼어요. 감정에 흔들릴 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되죠. 아니면 감정에 흔들리기보다는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바꿔도 그다지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번 문제입니다. 자, 자기 반성의 가치가 있다 없다. 그렇죠? 그 어떤 것이 가진 그런 뭐 좋고 나쁨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치가 되겠죠? 자기 반성의 가치는 무엇인가? 잘못을 뉘우치다. 잘못했다. 반성하는 거죠. 잘못을 뉘우치다는 반성하다. 그치다. 거기서 끝내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잘못된 점을 고치다. 그다음에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다. 그러면 1단계에서 자, 어떻게 문장의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그치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거기서 끝과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는 것. 그렇죠? 이것은 반대, 약간 부정의, 그렇죠? 이쪽 상황과 이쪽 상황은 약간의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이 반대라는 뜻은 뭐 정확히 반대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반성의 가치는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다. 그렇죠? 그럼 이것이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 반성의 가치는 잘못을 뉘우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끝날 게 아니라 끝나기보다는 끝나지 않고 말고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잘못된 점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반대에는 자, 여기서 또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건 는 것이 아니라 게 아니라 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에 뭐 동사나 형용사 시제를 어떻게 되는지 뭐 형태가 어떻게 될지 이거에 따라서 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을게 아니라 이걸 바꿔도 되겠죠. 어떤 것을 바꾸든지 여러분이 이제 고급이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안타 지 말고는 좀 생각 안 하고 기보다는 을게 아니라 이쪽으로 좀 생각을 계속 써보는 게 그런데 이 문장 내가 지금 글쓰기 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문장을 쓰는데 이런 반대 상황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럼 이거 다 써야죠.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쓰진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복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법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답을 요것만 보고 여러분이 답을 먼저 한번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답 보기 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정지 눌러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기 반성의 가치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을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그칠 게 아니라 그렇죠? 잘못된 점을 고침으로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으로써가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써와 로서가 있어요. 네? 여기 앞에 받침이 있고 없고 이건 뭐 이제 너무 잘 알죠. 요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발음할 때는 똑같이 으로써로 발음이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으로서와 으로써는 다릅니다. 그렇죠. 자, 으로서는 자격이 되죠. 자격.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뭐 사람으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자격일 때 서를 써야 돼요. 써가 되면 여기는 수단이나 방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는 이것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모색하는 것, 찾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수단이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으로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발음은 이렇게 하지만 이걸 써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거 뭐 초급, 중급에서 여러분 연습을 많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자기 반성의 가치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아니면 뉘우치는 데에 그렇죠. 여기 띄어쓰기하고 대 그럼 불완전 명사 그렇죠. 그 곳, 장소, 뭐 그 포인트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뉘우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고침으로써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모색하다, 찾다죠. 그렇죠. 그래서 더 나은 방향, 앞으로 그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자.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타협을 이루기 위한 조건. 네, 타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좀 봤던 것 중에 노사관계, 그렇죠? 이런 것들 글쓰기에 많이 나오죠. 자, 노와 사, 회사 측, 사측,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자 측, 그렇죠? 직원들이죠, 직원. 우리가 뭐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주인이야, 오너, 그렇죠? CEO가 아니면 다 일하는, 그렇죠? 노동자가 됩니다. 노동이라는 건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고 월급을 받고 이것이 노동입니다, 그렇죠? 노동자와 회사에서 노사 관계죠. 여기에는 언제나 노사 갈등이 많이 생기죠. 갈등, 서로 싸우고. 이쪽에서는 월급 더 주세요. 뭐 휴가를 더 주세요. 복지를 잘하게 해주세요. 회사 쪽에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그 회사는 뭐 이익을 추구해야 하니까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등을 극복하는 극복 방안 아까 나왔던 거 우리 써볼까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타협이죠. 타협.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한 가지 의견 일치를 보는 것. 그것이 타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타협을 이루기 위한 조건. 그렇죠? 자, 이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대방을 설득하다.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다. 이건 보세요. 이것과 이것은 뭐가 돼요? 뭐 계속 나오고 있죠. 반대 상황입니다. 나는 이쪽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해요. 내 쪽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대화 관계에서는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대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설득하고 한쪽에서는 내 주장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습니다. 네 말은 틀립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상황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갈등이죠. 갈등. 서로 다투다, 싸우다. 그렇죠? 우리가 막 뭐 치고 부수고 때리고 이것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견 충돌. 그렇죠? 그것도 싸우다, 다투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발씩 양보하다, 합의점. 그렇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다. 그다음에 한 발씩 양보하다. 이것도 사실은 반대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합의점을 찾다, 모색하다가 나와야겠죠.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타협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을 설득하느냐,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느냐,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느냐, 아니면 한 발씩 양보하느냐, 이런 상황이 다 반대 상황으로 우리가 그런 그 연결 표현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 반대 상황은 지안타 지말다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보다는 아니면 을 게 아니라 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볼까요? 만들어 봅시다.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그렇죠? 고집하지 말고, 고집하지 않고. 근데 지않다와 지말다는 여러분 차이는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지않다는 내가 스스로 어떤 그 주관성이 좀 들어가죠. 지말다는 좀 거기서 좀 떨어져서, 그렇죠? 약간 좀 객관적으로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어떤 입장 차이가 약간 있는 그런 부정 표현이 약간 달라요. 듣기에. 그래서 고집하지 말고 한 발씩 양보함으로써, 그렇죠? 여기도 수단, 방법 또 나왔죠. 한 발씩 양보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하면 합의점을, 타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약간씩 좀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합의 포인트, 그 타협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것이 타협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도 아까 뭐 제목을 전체를 다 끝까지 다 써도 되지만 이렇게 이루기 위한 조건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봅시다. 타협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단순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틀리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좀 더 문장의 흐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건 여기서는 설득하려고 하고자 어떤 배경으로 목적으로 이렇게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반대 상황보다는 왜? 여기서 반대 상황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럼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여기서 설득하려고 이렇게 써도 이거 생각 안 나면 좋겠지만 공식적인 글쓰기, 객관적인 글쓰기에 려고는 잘 안 써요. 고자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저는 뭐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말할 때도 공식적인 말하기의 어떤 연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 많이 생각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친구와 대화하는데 뭐뭐 하고자 해. 이거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공식적일 때. 그래서 설득하고자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할 게 아니라 한 발씩 양보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아니면 이거 없이 이걸 뒤로 가면 제목 주제를 뒤쪽으로 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한 발씩 양보함으로써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타협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앞에 두는가 뒤에 두는가에 또 그렇게 되면 그 연결되는 종결 표현 이런 것들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명사를 두는 것이 좋으니까 조건 명사로 해서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찾는 데 있다. 뭐 이렇게 끝나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습만이 살 길이다. 쓰기는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계속 연습해봐야 문제가 어떤 문장이 주어졌든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생각한 것이 글쓰기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되기까지는 한국 사람도 그렇게 잘 못 써요. 쓰기 하라고 하면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를 일단 잘 읽어봐야겠죠. 신뢰 유지의 어려움. 자, 지금 이 연습할 때는 계속 순서대로 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토픽의 유형에 바뀐 유형에서는 순서대로 안 하더라도 그 주제에 맞게 주어진 표현을 가지고 연결해서 바꿔서 쓰든 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로워졌지만 중요한 건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작문 많이 쓰는 거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 조금 더 늘려서 쓰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연습하면 돼요. 자, 신뢰 유지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신뢰.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믿어주는가. 그렇죠? 신뢰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는 것. 그렇죠? 자, 공을 들이다 신뢰를 얻어요. 자, 공을 들이다. 정성을 들이는 거죠. 공을 들이다. 이 표현 아시죠? 예, 보통 관용 표현처럼 쓰죠. 공을 들이다. 이거는 아주 정성을 들이다. 마음을 다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을 들이면 신뢰를 얻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자, 한 차례의 잘못으로 신뢰가 무너지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좀 없어요? 한국어 뭐 속담처럼 쓰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만사 예 물거품처럼 뭐 말짱 헛거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써요. 그런데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10번 잘한 것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인간관계의 신뢰 유지는 어렵다는 거죠. 점점 그런 말 합니다. 점점 살수록 인간관계가 더 어렵습니다라는 말 해요.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는 모르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냥 친하게 지내고 그렇죠. 그러나 사회생활에서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요것만 우리가 지킨다면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단계에서 문장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공을 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뢰를 얻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렇죠? 한 차례 잘못, 한 번 잘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아무리 그동안에 많이 잘했더라도 한 번 잘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잘못을 하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그렇죠? 공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공을 들이다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아주 정성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죠? 쉽게 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국어로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더라도, 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나가 되니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하더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자, 다고 하더라도를 그냥 줄여서 더라도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된다? 이유는 뭐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유나 원인,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요거는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아요. 같이 세트로 이어지는 문법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후회를 나타내는 문법. 덜하면 했을 텐데, 덜하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이런 거. 그런 세트로 엮여지는 그런 문법 표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이렇게 문장 만들 때 아주 좋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보면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해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 유지가 어렵다. 그렇죠? 그럼 정리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 보기 전에. 네. 그러면 정답을 볼게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모범 답안이라는 얘기를 하죠. 모범 답안. 그렇죠? 모범 답안이라는 거, 요거가 좀 뭐 가장 좋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것이 샘플로, 견본이죠.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모범이 된다. 좀 보고 따라해도 된다. 이런 그 차원에서 이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만 써야지 정답은 아닙니다. 맞는 문법으로 어떻게 쓰든 문장의 흐름이 맞고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되죠. 자, 신뢰 유지의 어려움은 공을 들여서 신뢰를 얻더라도, 그렇죠? 한 차례의 잘못으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어려움은, 그렇죠? 대에 있다. 대에 있다. 여기서 끝나도 되고요. 요 사이에 애가 들어가도 됩니다. 왜? 이건 명사라고 했잖아요. 조사는 명사에 붙죠. 보통 뭐 체언이라고 얘기하는데 명사나 대명사나 이런 것들에 붙죠. 그래서 대는 그래서 이걸 떼야 돼요. 보통 는데 있다 하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붙여서 그런데처럼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요. 여기를 떼고 애가 붙어야 돼요. 이걸 떼야 요게 요게 명사구나. 그렇죠?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명사라서 불완전 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는데에 있다예요. 요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있다는 데에 있다. 또 하나는 신뢰 유지가 어려운 이유는 공을 들여서 신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공을 들여서 신뢰를 얻더라도 좀 요렇게 쓰는 건 이제 짧게 줄여서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00자, 300자 쓸 때 요렇게 쓰면 몇 글자라도 더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길게 쓸 수 있으면 길게 쓰면 좋겠어요. 자, 신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의 잘못, 한 차례, 두 차례, 10차례, 번이죠. 횟수, 그렇죠? 한 차례의 잘못으로도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대에 있다 그래서 했고 이유는 하고 들어가면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돼도 되죠. 일단은 써놓고 한 번, 시간 없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우면 고쳐야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단계에 확인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썼어도 문장을 써놓고 다시 읽어보지 않으면 굉장히 틀려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작문 막 하고 다시 안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실수가 많아요. 한 번 다시 보고 고치고, 그렇죠? 그런 수정하는 글쓰기가 어떤 훈련의 한 과정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뢰 유지의 어려움은 공을 들여 신뢰를 얻더라도 한 차례 잘못으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면 한 차례 잘못으로 여기에 인해,
으로 인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벌써 세 글자가 늘어났어요. 두 글자인데 왜 세 글자예요? 앞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자, 300자 할 때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한 차례 잘못으로 인해 또는 또 이것과 마찬가지 한 차례 잘못으로 뭐야? 말미암아. 그렇죠? 이거 고급 문법. 요거 글쓰기 할 때 아주 공식적인 글쓰기에 자주 쓰는 아주 좋은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로 인해 이건 뭐야? 잘못 때문에죠. 때문에. 이유나 원인. 저 그냥 으로보다 으로 인해 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면 많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순간에 고급으로 확 뛰어버려요. 정확하게 연습해서 쓰는 그런 그 훈련을 좀 합시다. 그래서 잘못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신뢰 유지가 어려운 이유는 공을 들여 신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의 잘못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뢰 유지는 정말 어려운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어떤 문법으로 썼는지에 따라서 문장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일단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읽고 일단 문장을 이해해야겠죠. 역사소설의 가치는, 그렇죠? 가치, 이야기 속의 장치, 어떤 장치들, 그렇죠? 그 이야기 속에 뭐 복수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용서를 하는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그 엮어내는 그런 것이 장치죠, 장치. 그리고 역사를 재구성하다. 역사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죠. 과거에, 그렇죠? 그걸 다시 재구성, 다시 한번, 재라는 건 다시 한번이죠. 다시 한번 구성을 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 시대, 지금 현재의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소설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역사가 이랬구나. 끝. 이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재구성해서 지금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서 현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거나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바로 역사소설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역사소설이라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러면 1단계에서 자, 요거에 대한 관계를 한번 봐야겠죠. 역사소설의 가치 뭐예요? 현 시대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끝. 아니죠. 가치는 다시 한번 가치를 넣는 거죠. 부여하다라고 하죠. 부여, 주는 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뭐예요? 현 시대,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도 지금에도 사람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그 문제들이 거의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사를 재구성하고, 그렇죠? 이거는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 우리가 수단이나 방법 생각나죠? 연습했죠. 자, 그러면 방법은 무엇을 통해 무엇을 활용하여 음으로써 아까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뭐 하도록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뭐 할 수 있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연결 표현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죠. 역사술의 가치는 자, 이야기 속 장치를 역사를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현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런 문법을 사용해서 그리고 맞는지는 정답 확인을 나중에 하면 되겠죠. 자, 정답 볼까요? 이야기 속 장치를 활용하여 이야기 속 장치를 통해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수단 나타낼 때, 방법 나타낼 때 그렇게 함으로써 현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목적, 그렇죠? 이끌어주는 것이 역사소설의 가치다. 이건 이제 뒤로 썼죠. 이걸 앞으로 써도 되죠? 역사소설의 가치는 그렇죠? 이야기 속 장치를 통하여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현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라고 할 수 있다를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것이다 끝내는 것보다 라고 할 수 있다. 몇 글자가 더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원고지에 보통 쓰기도 하고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그 글자 수 늘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객관적 글쓰기로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다고할 수 있다.
뭐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썼던 것들을 많이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급 글쓰기에서 읽기 자료로 좋은 것들이 신문 사설, 그렇죠? 아니면 뉴스 기사문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글쓰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쓰기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냥 읽기 문제를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교과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읽어서 내가 쓸 수 있게, 내가 쓰면서 이거 부자연스럽다? 이건 많이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야기 속 장치를 활용하여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현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역사소설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이걸 앞으로 넣어서 역사소설의 가치는 이야기 속 장치를 활용하여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현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현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게, 그렇죠? 도록과 개는 같은 문법이었잖아요, 그죠? 볼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가 앞으로 갔을 때, 됐죠? 자, 여기까지 6문제 정도를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6개를 지금 연습을 해봤지만 나온 연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쓰는 것들은 사실은 계속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면 토픽에 나오는 글쓰기는 어차피 한정돼 있으니까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죠. 자, 문제를 받았을 때, 자, 200자, 300자 글쓰기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두 개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아니면 몇 개의 어떤 조건들이 나오죠. 그거를 어떻게 엮어내는지, 연결해서, 연결 표현을 사용해서 쓰는지, 요것들을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주제와 제시된 표현 간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주제와 이것이 반대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수단인지 방법인지, 아니면 이유나 원인의 결과인지, 요것들에 따라서 연결 표현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적절한 문법을 사용해서 제시된 표현을 연결하는데 반복적으로 쓰지 않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법을 똑같이 써버리면 문장 굉장히 이상해요. 그럼 다 감점, 마이너스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제와의 관계에 따라서 시제를 바꾸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부정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한다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다, 하지 말고 이렇게 써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예요? 1단계에서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제를 바꾸거나 부정 표현을 바꿀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중급 이상의 표현으로 골라서 쓰는 거. 근데 요거 모르면 그냥 초급 알고 있는 걸로 맞는 문장을 먼저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2번, 3번 읽어보고 자연스럽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논리적 흐름에 맞게, 그죠? 자연스러운 글쓰기. 그것이 글쓰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고급 쓰기 좀 어려우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쓰기 훈련. 그렇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